오늘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선의 역사인데, 이제 조선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양난이라고 하죠.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조선의 전기, 그치? 그리고 그 후를 조선의 뭐라고 하죠? 후기라고 하죠. 나누는데, 조선 전기는 이제 15세기 역사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왕들의 업적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조선의 무슨 체제 보는 거, 통치 체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시기 16세기는 사화와 붕당. 그래서 여러분 조광조 정책이라던가 붕당 정치 성립이라고 해서 동인하고 서인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난이죠. 펜이 잘 안 나와서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양난인데, 이제 양난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 후기 이후의 상황은 이제 17세기 역사, 그 다음에 18세기 역사, 그 다음에 19세기 역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7세기는 붕당 정치가 이제 뭐 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냐면 변질됐던 시기고요. 18세기는 무슨 책이 있었던 시기냐면 탕평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시기야. 탕평책. 그리고 19세기 때는 무슨 정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세도 정치 시기다 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역사는 붕당 정치의 변질이 있어서 탕평책을 시행했지만 세도 정치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먼저 붕당 정치 변질 볼게요. 붕당 정치가 이제 변질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선조 때 붕당이 성립이 됐습니다. 동인하고 서인으로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붕당이 성립이 됐죠. 그러다가 광해군 때 무슨 인? 그렇죠. 광해군 때 우리는 북인 배웠어요. 북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조 반정 때부터 그리고 누구 때까지 이제 효종 때까지는 바로 뭐 했어? 다수의 서인과 소수의 남인이 주도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이제 뭐냐면 서로 이제 서로의 당을 인정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바람직한 이 공론이 이제 붕당의 의견이 서로 나누어서 만들어진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현종 때에 들어선 거예요. 효종이 죽고 이제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효종이 죽었지만 인조의 비가 살아있었어요. 그 비가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살아 계셨던 거죠. 그림 좀 자이대비라고 하는 그림이 너무 귀엽죠. 자이대비라고 하는 비가 있었는 인조의 계비죠. 이분이 살아 계셨는데 이분의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에 관련돼서 서인하고 남인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때 남인은 효종 대왕이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고, 서인은 몇 년 입어야 되냐? 1년만 입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효종은 둘째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때 이제 현종이 이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즉위하자마자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세한 세력 속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제 서인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현종이 34살 때가 되던 해에 이번에 효종 비가 죽은 거예요. 효종 비. 근데도 시어머니는 살아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나겠죠. 이분의 상복을 또 몇 년 입을까에 대해서 서인은 이제 뭐 남인은 먼저 효종 대왕 비이기 때문에 1년은 입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그 서인은 무슨 또 1년이냐 9개월만 입어도 된다. 둘째니까,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종이 정치 감각이 생겨서 서인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인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논쟁을 바로 무슨 논쟁이라고 하냐면 보내는 사람에 대한 논쟁,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속 논쟁 몇 차에 걸쳐?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 일어나죠. 1차는 누구 승? 서인승. 2차는 누구 승? 남인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현종 때 있었던 무슨 사건이냐? 예속 논쟁이야. 현종 때 이제 예속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얘네들이 서로 생각해요. 아이, 이놈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숙종이 왕이 오르게 돼요. 숙종 때 이번에는 이제 서로의 당을 비판할 것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냐면, 서로 당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이제 보복하게 되는 거죠. 보복. 그죠? 붕당이 영모죄를 뒤집어 쓰여서 아예
주도하던 붕당 세력이 확 바뀌는 영모죄 때문에 이런 사건을 숙종 때 있었던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총 몇 차에 걸쳐 일어나냐면 3차에 걸쳐서 일어나요. 3차에. 1차 때는요. 남인이 몰살돼요. 서인승이야. 1차 때는. 2차 때는요. 요 장희빈이라고 남인 쪽에서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다시 남인승. 근데 3차 때는 그 장희빈이 사사되죠. 사형 먹고 죽어서 다시 서인승. 근데 그 서인 중에서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 남인 쪽 왕이죠. 경종과 무술이 최씨의 아들이었던 연인군 쪽으로 나누게 되는데 경종의 몸이 약해서 그쵸 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론하고 경종 쪽을 연인군 쪽을 노론이라고 하는데 결국 경종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죠. 이게 이제 숙종 이후의 상황이에요. 즉 옛날에는 서로의 당을 인정하게 돼서 바람직한 무슨 정치를 했는데 공론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당만 그쵸 독재하게 된 일당 무순화가 되었다. 독재화가 된 겁니다. 이게 붕당 정체보다 변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바람직한 공론 정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당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일당 노론 중심의 일당 독재화가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건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학생들이 고통과 시련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뭐죠? 하나는 예송, 그치? 하나는 뭐 때문이다? 환국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낼 필요 있겠고요. 그쵸? 중요하죠? 이 일당 독재화가 되면서 서인이 모든 정권을 잡게 돼요. 그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이들이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비변사는 원래는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임시기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설기구화가 돼서 결국은 최고기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왕을 제외한 왕이 회의를 안 해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은 신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였는데 여기에서 서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서인들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군영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군사제도예요. 그 다음에 수어청, 총융청, 그쵸? 어영청이라고 하는 이런 5군형 기구들을 모두 군사기구를 장악하게 돼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서인 권력이 강한 거도 맞지만 결국 왕이 군사권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하고 회의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왕권이 굉장히 어떻게 되었다?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 정치의 변질은 뭐다? 일당 독재하고 일당 독재의 결과 왕권 어떻게 됐다?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일단 현종 때 여러분 환국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현종 때 예송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현종 때 예송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1차 때는 서인승, 2차 때는 남인승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두 번째는 숙종 때는 3차에 걸친 환국이 있었는데 그것의 결과 일당 독재화를 변질이 됐고 그래서 예송과 환국으로 일당 독재화, 붕당 정치는 변질돼서 왕권이 어떻게 됐다? 약화되었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